택계는 기뻐하세요. 드디어 짧은 게가 나왔어요. 모든 효사가 다 짧은. 쓸 것도 많지 않아. 외우기도 좋아. 이런 게예요. 이 태자가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태자는 아닌데 이건 보통 부수에 많이 들어가죠. 많이 그래서 뭐 탈자나 또는 그 기쁠열 할 때 이제 마음 심자 들어가는 기쁠열이 연락 이럴 때 희열 이럴 때 열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 태는 근데 이 뜻 자체를 기쁠열로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 원자가 들어가 있는 열자를 썼어요. 이것도 이제 기쁠열이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말씀원 들어간 걸로 뭐 특별히 막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냥 어쨌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는 그 팔계로 볼 때는 맨 위에가 음이 하나 있고 밑에가 양이 두 개. 그리고 보통 그 물상으로는 즉 사물로는 연못을 보통 얘기하고 근데 이제 중국의 연못은 알죠? 동정어 같은 거. 그 옹달샘 같은 게 아니고 중국 연못은 엄청 큰 연못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 연못에 이제 막 의미 부여를 하면 거기 이제 물이 이제 촉촉하게 뭐지 그 생육을 도와주니까 기뻐한다. 이제 이렇게 뭐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런데 여기도 전체적 해석에 연못이 들어가진 않고요. 어쨌든 기뻐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괴사가 태는 형통해. 그러고 이제 곱게, 그러니까 이 뒤에 정을 먼저 해석해서 곱게함이 이롭다. 곱게 하는 게, 똑바로 하는 게 좋겠어. 이런 거죠. 딱 느낌이 오죠. 기뻐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막 뭔가, 하여튼 기쁨 같은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기뻐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 그죠? 사악한 기쁨도 있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냥 맨날 막, 방탕한 생활을 해. 그럴 때 방탕한 생활 자체는 기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정도라고 보기는, 뭐 올바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형통하지는 못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해야지 이롭다. 관건은 이 올바르게 하느냐가 관건이 돼요. 기뻐하면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태는 기뻐함이니, 기뻐함 자체가 형통함을 이루는 도이다. 그리고 재밌는 게 보면, 남에게 기뻐하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기뻐하고, 남이 기뻐해. 그러니까 나하고 남과의 관계에서 상호 기뻐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기뻐함 이런 거고, 그렇게 이제 서로 기뻐하면, 그럼 함께 하겠지. 그래서 충분히 형통함을 이룰 수 있다. 형통하다는 것 자체가 소통이 잘 된다는 게 이제 형통하다는 거니까. 충분히 형통하다. 그러나 기뻐하는 도는, 곱고 바름에서 이로우니 정도가 아닌데 기뻐함을 구한다면,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닌 기뻐함은 어떤 게 있냐? 여기서 예로 드는 거는 사특함이라 그래갖고 간사하고 간사하다는 거 뭔지 알죠? 그 약간 거짓된 거지. 그리고 아첨해. 하여튼 아첨하는 거 꽤 싫어해. 아첨하는 것이 되어 후회와 허물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경계했다는 거죠. 기뻐하는데 간사하고 아첨하는 그 기쁨 이런 거는 갖지 말아라. 이렇게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 상 보충을 한번 보면 저 주의의 주역본이 이 본이라고 쓴 거는 주시 거예요. 주의가 뭐라 했냐면 태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의 의미 두 양 위로 나아가니 그러니까는 하나의 의미 두 양 위에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쁨이 밖으로.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잖아. 그죠? 감정 같은 건데 이게 내 바깥으로 남에게 향한다는 거죠. 또는 내 바깥으로 겉에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요게 괴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서계전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서계전이라는 게 십익 중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정의천의 역전에서 여기 주석을 달았는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태란 기뻐합니다. 사물이 서로 들어가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건 이제 이유는 있는데 이게 원래 요 앞에가 손괴였잖아요. 그죠? 서계전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손괴는 어떠했으니 그거를 받아서 이 다음에 택괴는 요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서계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물이 서로 들어가면 이게 손괴였어요.
그러면 서로 기뻐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기뻐하면 또 서로 들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실제로 쓰는 말이기도 해요. 마음에 든다 이런 말 쓰잖아. 그죠?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뻐함은 마음에 들을 때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죠? 이런 뜻인 거죠. 대상전, 상전이라 그랬죠. 상을 갖고 해석한 게 있다 그랬죠. 거기에서는 뭐라 했냐. 붙어있는 연못. 이거는 연못이 두 개잖아요. 중택, 태야. 택은 연못 택자예요. 그래서 연못이 겹쳐 있어서 중택, 택괴인데, 그래서 이제 붙어있는 연못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 그거를 본받아서 벗들과 강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습한다는 건 공부한다는 거죠. 벗들과. 아주 특이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친구들끼리 서로 붙어서 서로 스며든다. 이제 연못은 뭔가 이게 스며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처럼 서로 스며든다. 그러니까 서로 공부하면서 이제 서로 스며든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특이한 해석을 한 거죠.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감정을 대표하는 개라고 한번 보고,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보면 계속 서로 기뻐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굉장히 상호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늘 이것도 타자를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로부터가, 나도 중요해.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드러난다 이런 말을 통해서 뭐죠? 내 속에 있던 것이, 내 마음 속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정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일단은 그 정의천이 뭐라 했냐면, 다른 건 지나치면 안 좋아요. 그런데 벗들과 강습하는 거는 지나치게 기뻐하더라도 해로움이 없다. 이건 괜찮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를 공부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왜? 더 공부하면 되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이제 훨씬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나눌 것도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이 친구들과 공부한다? 이런 거는 지나쳐도 괜찮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기뻐야지. 저기 싸우고 막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경쟁하는 공부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스며드는 공부를 해야지 서로 경쟁하고 튕겨 나가는 공부 같은 건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벗들과 공부하는 것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논어의 첫 구절이죠. 어, 하기 시습지 불영요로 유붕 자원 박내 불령 낳고 자 여기 보면 불력 여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썼던 이 태가 열이다라고 할 때 기쁨이다 할 때 그 기쁠 열자죠. 자 여기에서 즐거울 낙자가 나오죠. 그 다음 임부지 이불온 이 온이 성내다거든요. 화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오죠. 그럼 불력 군자고 해가지고 논어 첫 구절에 무려 감정 표현어가 3개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논어가 예상외로 굉장히 감정에 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이 배우고 익히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배운다는 건 옛날에 배운다는 건 사실은 품행을 배우는 거잖아요. 뭐 공동체 규범이나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친구 사이는 어떠해야 되는지, 뭐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품행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나 어른에게 어떤 그 삶의 품행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소하게 보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첫 번째가 쇠소응대,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어른들한테 응대하는 거야. 이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우는 건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배운다고 딱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 왜 익힌다는 거는 이걸 계속 반복 훈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왜 반복 훈련을 하냐면 몸에 이게 착 달라붙도록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실제로 사회적 관계에서는 적용해야 될 때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하는 케이스로 이게 딱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세수 응대도 청소도 마당 쓸 때 다르고 또 뭐지 평일날 하고 행사 때 다르고 뭐 막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때때로는 이제 수시로 계속해서 익혀야지만 이게 이제 그 학위 시습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야. 그죠? 그럼 기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때 기쁘다는 게 뭘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거 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기뻐. 라고 말하면 이제 자존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여기서 이제 열자를 쓸 때는 이 열이 아까 요 열자가 우리 쓰는 이 태자, 이 태자 옆에 보통 기쁠 열자는 요 열자를 쓸 때보다도 아이고, 옆에 마음심, 요게 마음심을 뜻하는 이제 변인데 이 열자를 많이 쓰는데 이 말씀 원자를 씀으로써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해력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뭔가 이해를 해서 기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를 어떻게 할지 이제는 내가 착착착착 잘 알게 되면 그래서 기쁜 거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표정이 온화해야 한다고 배웠어. 그런데 이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붙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과 내가 모두가 너무 편안한 상태가 돼.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죠. 이 성인의 경지는 편안한 상태다. 편안함이 성인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감정의 동요나 아니면 이걸 뭐 노하거나 뭐 꾸지람을 받거나 이런 거 없이 착착착착 맞아서 마음이 편해. 이런 상태가 된 것. 이것을 이제 그 기쁨으로 표현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기쁨이나 이런 감정 같은 건 굉장히 사회적 용어이다. 그러니까 타자적 용어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죠? 지난번에 뭐 할 때도 그 얘기했죠? 마음은 타자의 마음, 욕망 얘기할 때, 그 간꾀에서 욕망은 내 마음의 욕망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타자의 욕망에 내가 어떻게 끌릴 것인지, 어떻게 안 끌릴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타자의 욕망이 내가 더 제어하기 힘든 일이라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감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정도 실제로는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이라는 건 여기서 보면 아까 왜 내가 기뻐하고 나로 인해 너가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갔죠. 상호적이죠. 그래서 이런 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제 그 보통 인식론에서 말하는 감정하고는 좀 다른 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주고받는다는 뜻으로 보통 이제 이건 감흥이라는 표현을 보통 써요. 감흥. 근데 감흥괴가 또 있어요. 감흥괴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다음 저기 함께해서 볼 거고. 근데 이제 이 뭐 감흥이나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한순간의 느낌 이런 게 아니야. 이 정자를 쓰는 건데 이 정을 쓸 때 이 정자는 그냥 편하게 감정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감정과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똥 맞는 느낌은 아니죠. 그냥 느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만나면 그 순간에 딱 감정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감각이 있고 감각이 있은 다음에 이제 감정이 있고 이게 아니고 감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감정이 생겨.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거는 이성보다 하위 개념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왜 감정은 이성과 대립되고 또는 이성의 하위 개념이고 이성은 추구하고 감정은 약간 억제하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감정대로 하면 뭐 충동적이야. 합리적이지 못해. 이런 식의 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은 마음의 그냥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마음 속에 있는 본성 같은 게 있는데 마음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음에는 본성이 있고 정이 있어요. 본성은 그냥 타고난 거야. 약간 선언적이야. 선언적 명제야. 마음에 우리는 본성으로 타고난 게 있어. 그게 뭐냐? 그 타고난 거가 있는데 그 타고난 그 내용을 희노애락이라 그래요. 그럼 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있고 정이 그 내용이야.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 성하고 정이 전부 다 타고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고요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그 속에 정도 들어 있는 거죠. 이게 발동만 안 됐어, 아직. 그래서 이게 발동했냐, 안 했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속에 성이나 정 같은 거는 그냥 타고난 거니까 그냥 스스로 그러한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정이 이제 기능상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 정이 몸 바깥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남에게 보여주는 역할, 이 역할에 이제 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는 어떻게 되냐면, 성은 약간 이 안에 이렇게 좀 굳건하게 있고, 그 다음에 정이 나가서 나 이런 모양이야 하고 보여주는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기능상의 차이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 어떤 경우에 이걸 보여주게 되냐? 이거는 보여주는 이유는 남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남에게 왜 보여줘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야.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게 아니고, 감정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 이런 뉘앙스가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감각을 좀 없긴 한데, 이런 감각 굉장히 중요해서 요즘은 감정의 정치학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왜 노동도 감정 노동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약간 뭐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감정이 이제 다시 대두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된 건데, 이 정은 몸 밖으로 나와서 남에게 보여주고 타자적이고 관계적이고 따라서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 그냥 정적으로 이렇게 그 뭔가가 이렇게 느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발동하는 그 순간에 얘는 타자를 향해서 가버려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래서 감정은 하나의 행동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감정 행동학 뭐 이런 말도 있죠. 감정 그 자체가 하나의 활동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본성이,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움직여. 움직일 때 그 움직인 게 바깥으로 새어나가서 이게 정이 되는 거죠.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성하고 정의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성은 그냥 있다 이러면 되는데 정은 종류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정의 종류는 옛날보다 지금은 더 많죠. 옛날에 고대, 이 동양에서 고대의 정의 종류는 두 개였어요. 뭐였을까요? 호, 오. 좋음과 싫음. 이거였어요. 내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움직여, 발동하는 그 순간에 바로 좋거나 나쁘거나 이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정의 종류가 많아져. 희노애락이 돼. 그 다음에 또 뭐지? 그 다음에 더 가서 칠정. 그, 성리학에서는 칠정 나왔었죠. 요즘은 감정이 훨씬 더 많지. 그죠? 이거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스피노자예요. 그죠? 스피노자가 인간은 감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으로 살거든, 실제로. 우리가 뭐 본성이 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갖고 살긴 살겠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관계들은 다 감정을 갖고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의 관계성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주인은 그 성하고 정을 막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 해서 분리가 막 이성과 감정처럼 이렇게 분리되는 건 아니야. 그냥 기능상에 얘네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건데, 단지 정이 굉장히 타자적이고 관계적이기 때문에 관계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의 움직임이 타자적이라는 것은 정이 전염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감흥이론이야. 전염성이 있어요, 저는. 내가 기뻐해요. 그럼 내 주변도 기쁨의 에너지가 흘러다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 동양은 기본적으로 소통론이 중요해요. 소통, 형통하다. 뭐 이 소통론이거든요. 통하였느냐. 뭐 이러잖아요. 이 소통론은 통하는데, 우리가 딱 느낌에 통한다 이런 뭐죠? 물관이 있으면 이렇게 그 관을 통해 갖고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하는 거는 뭔가 흐르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흐르는 애가 우리 신체에서는 이 정이 하나의 흐르는 매개가 된다. 흐르는 애가 정일 수 있는 거죠. 내 몸 안에 있던 애가 몸 바깥으로 가. 그래서 남한테 가.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은 그래서 어 이제 이 정이 소통론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 얘기는 지금 왜 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외부와 소통을 한다라고 할 때, 외부와 소통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외부와 소통할 때 내 마음이 남에게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이것도 하늘하고 땅이 줘요. 하늘은 무형적인 요소를 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기신이야, 이를테면.
그 무형적인 요소를 주는데 땅은 물질적 요소를 줘요. 형체적 요소를 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무형적 요소가 내 체내에서 하나의 몸의 구성 요소가 돼. 그러면 이 몸 안에 있는 그 하늘이 준 이거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바깥에 나가서 내가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게 정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한테 있는 하늘이 준 정기신은 나한테 내가 받은 정기신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가 받은 정기신은 같은 거예요. 같은 애들이 쟤하고 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같기 때문이야. 이게 이제 소통론의 약간 그 핵심인데, 그러면 나중에 그게 뭘로 가죠? 바람이 움직여. 기가 가죠, 기가. 근데 기가 움직이기 전에 옛날에 정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은 안 보이는데 실제로 이 마음은 그렇다고 유형일까 무형일까 이러면 마음 자체는 유형처럼 생각을 해.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몸은 하늘이 준 거가 있고 땅이 준 거는 하늘이 준 거를 담는 그릇들이야. 그래갖고 오장육부는 다 그릇이에요. 그릇. 그리고 이제 뭐지 이거 기관이 그런 거거든요. 기관이 기자가 그릇 기자고 관이 이제 이 통과할 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과 관이 우리 신체의 한 형체의 요소들이야. 오장육부는 그릇이죠. 그러면은 그 그릇을 채우고 돌아다니는 애들, 이런 어떤 유체들이 있는 거죠. 뭐 물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란 용기에 담겨 있다가 가는 애는 정이다. 이런 식의 기본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관계를 매개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감정이 절대로 부정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까 이제 그 공자가 그 감정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자가 논어 첫 부절에서 감정적인 용어들이 나왔다. 이 얘기는 삶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어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관계성의 언어들을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성의 핵심은 정이다. 그게 감정이고 감정의 주고받음이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감정의 소통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강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감정이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럼 감정을 우리가 조절할 때 뭐를 조절하냐면 쉽게 생각하면 감정의 양을 조절할 것 같죠. 감정이 이제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감정의 양을 조절할 것 같은데 이 감정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냐면 그냥 감정은 원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감정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감정이냐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종류가 아니니까 이럴 때는 이 감정이 나오고 저럴 땐 저 감정이 나오는 적재적소의 감정이 배치되는 것. 이게 감정 조절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화낼 일이 있을 때 화내는 게 이게 감정 조절이에요. 화낼 일인데도 내가 너무 품격이 없어 보여. 화차먹.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조절한다기보다도 실제로는 어떤 감정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제대로 된 감정 표현이 되느냐.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핵심이라는 거죠. 나중에 가면 이제 성리학이 성과 정에 대한 논쟁도 막 한단 말이에요. 성과 정이 같은 거니 다른 거니 막 이런 논쟁을 해요. 그거는 미와 기가 같은 거니 다른 거니 이거의 연장선에서 나온 건데 그럴 때 이제 누구지? 우리 누구지? 이율곡 선생이 그 유명한 저게 있어요. 상소문이었나? 근데 거기에 도심인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도심, 일종의 성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인심은 약간 정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옛날의 정이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표현되는 게 중요한 거였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 화내야 할 일이 있을 땐 화를 내고 기뻐야 할 일이 있을 땐 기뻐하고 이게 감정의 조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에 보면은 그 마음이
마음의 본성은 편안함을 좋아하니, 이게 기원전 3세기에 나온 책, 아니다, 기원전 한 1세기쯤에 나온 책에 써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은 편안함을 좋아하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뭐 근심, 즐거움, 기쁨, 노여움, 욕심, 이런 건 약간 욕망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번거롭게 하지 말고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그냥 편안한 마음인 건 어떻게 하냐? 온화함이 막 피어나는 거야. 온몸에 온화함이 피어나. 표정으로 막 드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편안한 모습이고, 이게 이제 적절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는 막 화를 내면서도 온화한 모습일 수 있잖아요. 화내야 할 때 화를 냈는데, 그럼에도 내 에너지 전체는 막 온화해.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이런 네, 감정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밑에 괴를 보자. 라는 거고요. 자, 밑에는 뭐 간단하니까 그냥 간단히 볼게요. 초구는 화태. 조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기래.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가 써 있는 거 보면 초구의 최하위 자리고, 그 다음에 정응이 없다. 응하는 게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앞에서는 이런 말은, 최하위 자리는 나왔지.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정응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뭐냐면, 정응이 없으면 얽매일 게 없어요. 얽매일 게 없으면 사심이 얽매이지 않는다. 사사로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야. 마음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때 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중용에서 이제 화가 나오는데, 중용이란 텍스트에 희노애락의 감정이 상황에 맞는 것을 좋아하라고 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화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황에 맞게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적절한 기뻐함. 이런 것이 화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태는 당연히 기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태예요. 부태인데, 이 기뻐한 태괴에서 이제 그 정도에 맞느냐가 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정도라 그랬는데, 적절하냐는 거야, 적절하냐. 적절하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정의천이 써놓은 걸 보면, 음, 구이호 같은 경우에, 이호는 음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받든다는 거는 위에 음유가 있다는 거예요. 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에 이제 삼요가 어떻냐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육삼요를 보면요. 아래에 있는 양과 어떻다. 어, 그 다음에 육사요를 보면, 그러니까 구사요를 보면, 위로 어떻다, 아래로 어떻다. 그래서 저기 택계는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괴가 누구인가를 계속 살펴요. 인근에 있는 괴가 누구야? 내가 누구하고 기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누구와 기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뻐함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정도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가 지금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 적절하냐, 그 다음에 누구랑 기뻐하냐. 이게 여기에서, 택계에서는 또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9, 2호는 부태. 이제 부는 이들 신자하고 같거든요. 그는 믿음이라고도 하고 진정성, 마음속에 꽉 찬 진정성 같은 것,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부태는 진정으로 마음에 꽉 차서 기뻐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단 이호니까 중이잖아, 그죠? 양이니까 강중의 덕으로 진정성이 내면에 충만해. 그런데 이게 회망이에요. 회망이면 처음엔 후회가 있었는데 후회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 자체는 후회가 있을 수 있는 상이야. 어떤 점이 안 좋냐면 위에 사묘가 저기 바로 위에 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기뻐함을 나눌 애가 위에 있는 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뻐함을 나눌 때는 뭐가 경계가 되냐면 가까운 애들이 음양이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사심이 얽매이게 돼. 그러니까 사심이 얽매이면 마음의 본 모습, 진정성 있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기뻐함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이는 원래는 바로 위에 이제 음이 있어서 얘하고 약간 뭐라지? 그냥 손쉽게 그냥 이렇게 기뻐하는 거지, 둘이. 이렇게 보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음은 소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후회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강중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물리칠 수 있어. 그래서 후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라냐면, 소인과 가깝게 지낼 수는 있어요. 소인과 가깝게, 음이라는 소인과 가깝게 지내더라도 이 사람은 군자의 덕을 잃지를 않아. 그래서 이 군자는, 그 논어에 나온 요얘기 있죠. 군자는 화의부동이다. 그래서 군자는, 화합하지만, 그러니까 소인하고 같이 잘 지내지만, 그렇지만, 소인하고 똑같아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소인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똑같아지진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인은 군자인데, 이제 소인과 가까이 있어서 소인에게 끌려가지고 소인스러워질 수도 있었는데, 워낙 군자의 덕이 내면에 충실한 사람이어서 그렇진 않다. 그래서 기라고, 후회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6, 3은 레 와서 기뻐해. 온다는 건 아래회로 간다는 거예요. 아래 궤로 간다는 거예요. 레자가 그렇게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계로 간다. 이 얘기로 여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 3이니까 그 아래로 간다는 건데 6, 3이니까 학계의 3효에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바로 밑에 또 양이 있잖아. 그죠? 음양이 가까우면 얘네가 붙는 데니까 기뻐하기 너무 좋은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 3하고 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양에게 가까워. 그러니까 이거는 기쁨을 쫓아다니는 애야. 내가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쁨을 막 쫓아다니는 애들인 거지. 향락을 추구하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좋지 않게 본 거예요. 그래서 흉하다. 그 다음에 구사요는 상태민영. 상은 헤아리다. 헤아리는 거냐. 판단을 못하다. 결단을 못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태, 기뻐함을 헤아린다. 헤아린다는 거 결단을 못 내리니까 이제 갈등하는 거죠. 누구랑 기뻐하지? 이러고 막 갈등하는 거야. 그래서 미인영, 영은 이제 안녕하다 할 때 영자니까 안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요 위에 지금 사화가 양이 왔잖아요. 그죠? 양이 오고 위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양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요는 원래 오요하고 둘이 약간 신하와 군주 관계처럼 굉장히 의를 같이 하는 의로운 관계여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사요는 오효하고 일단 봐줘야 돼. 그런데 이제 위에 오효가 중정한 애야. 그런데 얘가 어디에 또 끌려? 밑에 요 음한테 끌리네. 그래갖고 원래는 오효하고 기뻐함을 나눠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훨씬 스케일이 크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기뻐함을 나누려고 그러고 약간 이런 스케일인데 밑에 소음에 이제 음에 덧글 유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끌려서 위에도 못하고 아래도 못해. 이게 지금 상태 민영이에요. 그러고 여기 이제 개질인데 이 개자 해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개자 해석을 한번 보시면 자, 둘 사이를 이 개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들마다 다른데 정의천의 해석은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땅의 경계 할 때 요 밑에 여기 전자 밑에가 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둘 사이에 어떤 경계 같은 거라는 거야, 이 개가. 여기는 절개라 그랬는데, 절도를 지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경계니까 뭔가 둘이 나누어진 거잖아. 그죠? 절도할 때 절자가 마디 절자잖아요. 마디도 이렇게 경계들이 있어 나눠진 거잖아. 그죠?
그런 뜻으로 좀 갖게 본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의처는 절도가 있는 것을 이제 개라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지키는 거. 그럼 지키는 건 뭐죠? 당장 눈앞의 즐거움은 아니지만, 이렇게 원래 추구하면 좋은 오효랑 가까이 한다는 거죠. 오효랑 기뻐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개예요. 질은 미워하는 거죠. 당장 끌리는 삼효에 끌리지 않고 미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는 오효와, 그 다음에 이제 질은 삼효와의 관계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유희, 이때 희자는 아주 경사로울 희자예요. 엄청 경사로운 경사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지금 개를 쓴 거, 이 경계라는 의미를 쓴 거 있잖아요.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러니까 누구랑 기뻐하냐라고 할 때 사실 지금 삼요하고 오요하고 할 때는 내가 기뻐할 바른 대상은 오요였어요. 또는 이 오요였는데 나는 내가 기뻐함을 같이 나누면 안 되는 삼요한테 이 그 기뻐함을 가질라 그래. 근데 사면은 여기서는 이제 약간 소인과 같고 얘는 멀리 해야 돼, 야. 그러니까 얘는 미워하나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감정이 기뻐할 것과 미워할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 감정들 중에서 어떤 감정 속에 더 많이 무게를 두느냐 하는 걸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질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양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감정을 주된 감정으로 가져가느냐 또는 어떤 감정이 거기에 섞여 있느냐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부는 부우바. 요거 해석이 나중에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이거. 뭔 뜻인지. 부우박은 이제 부는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좀 진정성 있게 믿는 거거든. 어. 내면에 꽉 찬 믿음이야. 아주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믿는 건데, 우는 뭐뭐에, 그러니까 박이라는 걸 대상으로, 박을 진실로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박이라고 하는 거는 깎는 거야. 침상을 깎고, 그러니까 깎아내는 거야. 깎아내고 없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제 보통 상륙으로 봐요. 그러니까 양 위에 하나가 있어서 이 음이 양의 성질을 깎아준다, 깎아먹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륙이라는 위에 소인이, 상륙이라는 소인이 이 기뻐함이라고 하는 것을 깎아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거야. 그거를 마치 진심인 것처럼 믿는다는 거죠. 상륙이 소인인데 이 소인이 자기의 본색을 감췄어. 그런데 그러니까 구호는 지금 뭔가 이렇게 성인이나 어떤 저기 왕의 자리인데 여기선 성인을 예로 들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그 상륙의 소인을 믿어. 근데 그거를 진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 믿으면 그러면 어떻다? 유력, 위태로움이 있다. 자, 요 해석을 한번 보면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게 지금 기뻐하며 계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군주 자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뻐함의 시대를 만든 사람이야. 그 전체가 기뻐함에 취해 있을 때 정작 이걸 만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얼굴빛을 고쳐가지고 나한테 아첨하면서 기뻐함을 이제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할 때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위태롭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뭔가 이제 하여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정의천이도 굉장히 기발한 해석을 또 이 사람 참 해석할 때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들어가 있냐 하면 성현이 다스리고 있을 때라 해도 소인이 없었던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륙이 소인이고 얘가 박하는 애예요. 얘 깎아내는 애야. 그런데
그걸 왜 믿냐는 거죠. 근데 성인이면 제가 소인인 거를 소인이 이제 막 그 뭐지 같이 기뻐한다 그래서 제가 소인인 걸 모를 거냐는 거죠. 소인이 근데 성현이면 그걸 알았다는 거야. 알았을 거라는 거야. 근데 소인이 나쁜지 악을 방치할 수 없어서 소인이 억지로 얼굴색을 굳히는 것. 이건 이제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내면이 다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 거야. 그걸 기뻐하였다. 근데 저 소인이란 사람들은 이 성현이 뭐를 기뻐할지를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혁계에 가면 이제 그 혁명이 되잖아요. 혁명이 되면 온 마음을 다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얼굴빛만 살짝 바꾸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얼굴빛만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겉모습만 치장을 하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그럼 제가 얼굴빛만 고쳤다는 걸 진짜 몰라서, 믿었겠냐는 거죠. 이게 정의천의 난제인 거예요. 성인이면 그럴 리가 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의천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인은 제가 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나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악한 애가 악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뭐 본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걸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며 걔니까. 그 정도면 이게 다 제어가 되는 거야. 제어할 수 있을 정도면 소인이 가짜로 하더라도 그것도 다 봐줄만 하다. 굉장히 기이한 해석이죠. 한번 꼭 봐보세요. 그렇게 좀 해석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오효가 진심으로 소인의 거짓된 선을 진실한 선이라고 믿으면 그럼 위태로울 것이다. 이게 이제 괴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소인이란 사람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인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 이게 소인의 재질이야. 근데 그거를 써도 되지만, 속아줘도 되지만, 알고서 속아주면 되는 거죠. 알고서 속아줘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은 것은 사흉족인데, 이 사흉족이 요임금이란 그 성인이 사흉족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재능이 굉장히 출중했대요. 그래서 얘네가 좀 소인의 기질이 있어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쟤네가 소인스러움을 발동시키지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왜? 자기가 자신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재능을 썼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선양을 해. 왕위를 계승하는데 그때 사흉 얘네는 재상이었고 그 순임금은 자기 농사꾼이었잖아요. 근데 쟤한테 왕위를 줬어. 화가 났어. 그래서 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순임금이 그제서야 얘네가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제서야 쟤네를 이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해석엔 참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럴 거라고 짐작을 하더라도 표정에 이게 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걸 처벌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부터 해서 어. 그래서 이게 이제 표정의 정치학이라는 거예요. 표정의 정치학. 그러니까는 지금 부모님이 아드님이 너무 힘들어도 어떻게 표정의 정착을 해야죠. 표정의 정착을. 자, 상륙은 인태. 이 이제 끓인 자예요. 끓인 자. 그러니까 이거는 태를 끌었어. 태가 기쁨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끌어서 연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나오진 않는데 아까 왜 대상전에서 괴가 두 개가 붙어서 서로 스며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서 연이어서 한 번 태했는데 기뻤는데 그 다음에 또 태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기쁨이 아주 지극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 해석이 약간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애매한데 정의처는 이거를 이끌어서 이걸 길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도 굉장히 기쁨이었는데 또 기쁨이 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저건 없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없어. 그럼 우리 보통 태가 그렇게 지나치면 이게 기쁨이 지나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유추를 해보면 뭐 정희천이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감정 하나가 오래 가든 또는 뭐 많든 이게 사실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의 문제는 걔만 계속 고수해서 다른 감정이 들어와야 할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그게 문제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끌을 때 아직은 얘가 선악을 알 수 없다.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다른 감정을 차단할 때 이게 이제 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감정 되어서 이 감정을 양 조절로 안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한 건데 그렇게 한번 보시고서 우리가 이제 기뻐함이라고 왜냐면 기뻐함은 사실 우리가 다른 감정보다도 특히 기뻐함은 전체적으로 우리 스탠스를 좀 높여주잖아. 그죠? 활력을 막 주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대표로 이 기뻐함이 나온 것 같고 모든 감정은 우리의 활력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활력의 조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정의 조절이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활력을 조절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